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된 오늘 대부분의 고속도로에서는 원활한 차량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귀성 차량으로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최대 혼잡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연휴 둘째 날인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설날 아침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인정됐습니다. 경기도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100% 같은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이동이 많은 설 연휴 전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방역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네,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된 오늘 대부분의 고속도로에서는 원활한 차량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전국의 교통량은 418만 대로 예상된다며 교통량은 평소 토요일 수준이지만 교통 상황은 평소 토요일보다 혼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귀성 방향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최대 혼잡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귀경 방향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혼잡을 예상했지만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를 맞아 귀성을 서두르는 시민들이 서울역에 몰렸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공항도 북새통을 이루었는데요. 김태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북적이기 시작한 서울역. 서둘러 일과를 마친 사람들은 두 손 가득 선물과 함께 일찌감치 귀성길에 오릅니다. 하행선 열차표는 대부분 매진돼 좋은 자리를 찾기 어려웠지만 매표소에선 따뜻한 새해 덕담이 오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만날 가족들 생각에 저마다 얼굴엔 웃음이 떠날 줄 모릅니다. 그리운 고국에 돌아온 딸은 엄마의 떡국이 제일 그립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는 거라서 너무 기대되고 설레고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고요. 엄마가 끓여주는 떡국이 너무 먹고 싶어요. 올해도 명절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공항은 북적였습니다. 각자 생활에 바빴던 가족들은 모처럼 모여 뜻깊은 시간을 보낼 생각에 들뜬 표정입니다. 직장 생활을 부부가 다 하기 때문에 시간 맞출 수가 없거든요. 명절 아니면 해외여행이 불가능한데 이번 연휴에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모두 142만 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도 곳곳에서 정체를 빚으며 본격적인 귀성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설 연휴에는 귀성의 나들이 차량까지 고속도로 곳곳이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얌체 운전과 난폭, 보복 운전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후, 경부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신갈분기점 인근입니다. 이른 귀성길에 귀성 전 주말을 즐기려는 나들이 차량이 뒤섞여 가다서기를 반복합니다. 이번 설 연휴, 평상시 2배에 달하는 하루 평균 7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6.2%로 압도적입니다. 긴 정체 속 피곤한 운전자를 더욱 허탈하게 하는 건 버스 전용차로 위반이나 갓길 주행과 같은 얌체 운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늘 위의 감시자 드론이 동원됩니다. 감시 카메라를 장착한 무인 항공기 10대가 얌체족 적발에 나서고 헬기 16대도 함께 고속도로 곳곳을 살핍니다. 지난해 경찰은 이 같은 매일 눈을 이용해 버스 전용차로 위반 29건, 갓길 운행 24건 등 모두 446건의 얌체 운전자를 찾아냈습니다. 갓길 운행이나 버스 전용차로 위반 등 얌체 운전에 대해서는 공중에서 아주 먼 거리까지도 다 단속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얌체 운전 행위를 조금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지난 5년간 설 연휴 교통사고 사상자는 평소보다 15% 많았습니다. 동승자의 경우 조수석보다는 뒷좌석에서 사상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3만 원, 아동의 경우에는 6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만
경찰은 연휴 기간 암행 순찰차 21대를 전국 6개 고속도로에 배치해 과속과 난폭, 보복 운전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양손을 모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호송차에 올라탑니다. 자신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서울 남부구치소로 가는 길입니다. 2심의 판단은 앞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정반대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등 안 전 지사의 혐의 10개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곤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하급자로 순종해야 하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김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진술하는 등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반대로 김 씨와 동의해 성관계를 했다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80분 동안 진행된 재판 내내 상기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안 전 지사는 선고 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겨우 얼굴을 들어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같은 사안을 놓고 1심과 다르게 판단한 배경은 뭘까요? 1심의 무죄 근거가 됐던 피해자다움은 정형화된 관점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김지은 씨의 진술 대부분을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선고 시작, 재판부는 관련 법리를 소개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불균형을 고려해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뜻으로 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에 언급되면서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전제로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이 대부분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김지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1심 재판부와는 정반대의 판단입니다. 이른바 피해자다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1심 때와는 달랐습니다. 성폭행 피해 다음날 오전에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알아보거나 안 전 지사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이모티콘을 사용한 점 등이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형화된 피해자에 대한 편협한 관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가 되는 상황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앞으로 유사한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김지은 씨와 여성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직후 여성단체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33일간의 긴 싸움 끝에 드디어 진실이 가려졌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158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안 전 지사의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뒤늦게나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2심 판결이 미투 운동 이후 안택은 전 검사장의 유죄 판결에 이어 우리 사회의 큰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인권이 상식이 되는 사회,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믿는 사회에서, 그리고 노동자의 노동권이 존중되는 사회에서는 안희정이 유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전 오늘의 판결이 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한계점들도 확인했습니다. 1년여 동안 이어진 수사와 재판 과정 동안 피해자 김지은 씨는 2차 가해에 노출돼야 했습니다. 피해자인 김지은 씨 역시 변호인이 대신 읽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간 고통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화영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입니다. 반면 안전지사 측 지지자들은 1심 때와 달리 손을 모으고 호송차에 오르는 안전지사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뒤 조용히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YTN 김대경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유죄 판결로 법정 구속됐죠. 정치권의 반응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 대선 불복 프레임을, 야당은 여당의 재판 불복 프레임을 내세우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호남 지역 귀성객이 많이 몰리는 서울 용산역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김경수 지사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를 비판하던 민주당은 이번에는 청와대 앞으로 달려간 자유한국당으로 조준점을 옮겼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탄핵당한 세력이 대선 불복 망동을 부리고 있다며 격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탄핵당한 사람들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단 말입니까? 서울역에서 여론전에 나선 한국당 지도부는 자칫 역풍을 우려한 듯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대선 불복 주장은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사법부 독립과 삼권 분립을 해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저희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당시 안철수 후보였다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낸 바른미래당은 당내에 댓글 조작 특위를 꾸리고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역시 댓글 조작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여당을 향해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치적으로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대단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판결 불복 같은 감정적 대응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고 야권에서도 대선 불복 프레임이 섣부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팽팽한 대치 전선 속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2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빈손으로 헤어지면서 설 연휴 이후 전국 역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자신이 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논평을 자제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여당이 이번 판결을 사법부 내 적폐 세력의 저항으로 규정하고 적폐 청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등이 지난 대선의 공정성이나 댓글 조작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지 여부를 문제 삼는 데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변과 경실련은 입장문을 내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은 사법농단과 별개인 독립된 재판의 결과라며 판결이 정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특히 탄핵 소추 대상 판사 추가 발표와 관련해 성창호 부장판사가 언급된 것은 드러난 사실을 검토하겠다는 일반적인 표현이었을 뿐 일부 언론 보도처럼 탄핵을 예고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미국 출장 당시 스트립클럽 방문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미국 현지 가이드가 자신이 언급한 사람은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맞다며 당시 최 의원이 간 술집은 완전한 스트립바였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미국 현지 가이드인 데니얼 조 씨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재차 출연해 국회의원 최교일이라는 명함을 갖고 있고 뉴욕 맨해튼 33가 파라다이스라는 곳에 방문했다며 무희들한테 돈을 주면 가까이 와서 옷을 벗는 전형적인 스트립바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 최규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출한 무의가 있었지만 스트립클럽은 아니었다며 정치적인 배경을 의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노출한 무의들이 있었고 저쪽 다른 스테이지라 그러나요? 거기서 춤을 추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술집에서 누구도 옷을 완전히 다 벗고 말하자면 나체로 춤을 추거나 한 것은 없었습니다. 데니얼 조경희는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여러 개의 임명장까지 받은 바 있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이 사건을 제보하기 전에 민주당 인사와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누가 연락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준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연수를 가서 추태를 벌인 예천군의회 의원 2명이 제명됐습니다. 하지만 연수단을 이끌었던 의장의 징계는 수위가 낮아졌는데요. 주민들은 셀프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경북 예천군의회 앞 군의원 5명이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습니다. 예천군 주민은 무릎 꿇은 의원들을 꾸짖습니다. 예천군 이미지를 누가 손상을 시켰어요?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천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박종철, 권도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형식 의장 제명안은 2명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습니다. 동료 의원들은 의장을 제명하는 대신 30일 출석 정지, 공개 사과로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이형식 6표 중 4표 찬성, 반대 2표로 부결되었습니다. 30일 출석 정지, 공개 사과 함께 6표 중 6표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전원 사퇴 요구는 들어주지 못할 망정 의장을 감싸고 도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극히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결과는 예천 군민과 전 국민들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군의회가 의장실을 점거하고 있는 농민회에 예천군 이미지 손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퇴거를 요구해 주민들의 화를 부추겼습니다. 주민과 농민회는 의원 전원이 사퇴할 때까지 끝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고층 아파트에 이삿짐을 올리는 고가 사다리 차가 도로로 넘어져서 화재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이상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치 구름다리가 도로 위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높은 위치에서 아래쪽 도로를 향해 누워있는 고가 사다리입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서 고층 아파트용 사다리차가 넘어진 겁니다. 전도된 고가 사다리는 6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편에 있는 전신주의 고압선을 덮쳤습니다. 이 바람에 고압 전류가 누출되면서 인근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현장 주변에 행인과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119 소방대와 경찰은 구조 인원 180여 명과 구조 차량 25대 등을 동원해 4시간 반 만에 현장 복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함석 철판으로 지은 가건물에서 희뿌연 연기가 자욱하게 치솟아 오릅니다. 이 불은 인근 임야로까지 번졌습니다. 처음 화재가 발생한 가건물은 식당인데 어제 오후 3시쯤 음식을 만들다가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는 중장비 지원까지 받은 끝에 1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그러나 이 불로 식당 관계자 1명이 1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가건물과 인근 임야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고속도로에 멈춘 화물차가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젯밤 7시 45분쯤 영동 고속도로 인천 방향 북수원 IC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가 1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연료관에서 기름이 새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부산의 주택가에서 차량을 부수는 등 흉기 난동을 벌이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감옥에 가고 싶다는 게 그 난동의 이유였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경찰관에게 다가갑니다. 경찰관은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애씁니다. 그만하세요. 총 버리세요. 팔 내리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하지만 남성은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을 멈추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에도 아랑곳 없다가 급기야 발길질까지 하며 달려듭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어렵지 않게 이 남성을 제압하고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달려와 거둡니다. 난동을 부린 사람은 근처에 사는 김모 씨. 흉기 난동이 벌어진 곳은 주택가입니다. 당시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거나 지나가는 시민들에게도 김 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김 씨는 상가에 들어가 집기를 마구 던지며 안에 있던 사람들을 위협한 뒤 나와서는 차량에 돌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돌 가지고 전부 다 막 유리창 다 깨고 있길래 놀래가지고 뭔가 싶어서 봤는데 야구방망이 같은 걸로도 가게 상가 안에 다 유리창 부수고 해서.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던 주택가 흉기 난동. 감옥에 가고 싶었고 이웃과 사이가 나빴다는 게 김 씨가 말한 이유입니다. 내가 청각 사업장이도 하고 전자발찌 차고 전자발찌 때문에 거기 가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뭐 어깨는 그래. 경찰은 김 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고향 가는 길 안전띠는 모두 매셨나요? 3초의 투자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좌석에서 잘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설에도 즐겁고 편안한 이동을 위해서 고속도로에선 통행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월 4일 0시부터 2월 6일 수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들은 면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용 방법은 평소와 똑같습니다. 현재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오산부터 정체가 시작이 됩니다. 천안 부근에서 가장 속도가 떨어지는데 부산 방향으로 5km 구간 천안 분기점까지 정체고요. 25번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논산 쪽은 이미 남천안 나들목부터 10km 구간이나 버겁습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향은 호법 분기점부터 속도가 떨어지는데 아직까지 모가까지만 정체고 이후 상황 괜찮습니다. 52번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도 이제 막 원주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는데 초월나들목에서 2km 구간 정체고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경기권에서만 밀립니다. 여주 분기점 주변으로 5km 구간 정체고요. 특히 45번 중부 내륙고속도로 여주 부근에서도 창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는 이제 막 서평택에서 목포 쪽으로 브레이크 밟습니다. 행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조금 더 유연해졌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음 주에 열릴 북미 실무회담에서 진전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첫 공개 강연은 북미 담판에 앞서 작심하고 보낸 대북 메시지였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분명히 했지만 We must reach agreement on expert access and monitoring mechanisms of key sites to international standards. And ultimately, we need to ensure the removal and destruction.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 실행과 체제 안전 보장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President Trump is ready to end this war. It is over. It is done. We are not going to invade North Korea. We are not seeking to topple the North Korean regime. 더욱이 포괄적 핵신고를 비핵화 초기 단계가 아닌 비핵화 완료 전 일정 시점으로 미뤘습니다. 비핵화의 첫 단계로 모든 핵무기와 시설 목록 제출을 요구해온 미국과 이에 맞서 반발해온 북한 사이 협상의 걸림돌을 제거한 셈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 목록 신고 시점에서 유연해졌다고 해석했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를 가로막았던 장애물 하나를 없앤 것이란 설명입니다.
다만 비건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에 더해 추가 이행 의사를 밝힌 점을 환기하며 북한에 다시 공을 넘겼습니다. 북미가 다음 주 비건 김혁철 라인의 본격적인 실무 담판을 앞둔 상황. 핵무기가 북한을 떠나고 제재가 풀리며 대사관에 미국 국기가 걸리는 결말을 그린다는 비건 대표의 청사진에 북한이 어떻게 호응해올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대로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핵 농축시설의 폐기를 약속했다고 비건 대표가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동결과 폐기 약속이 반복됐던 곳인데 이번에는 완전한 폐기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평안북도 영변은 폐쇄된 풍계리 핵실험장과 함께 북한 핵시설의 핵심 장소로 꼽혀왔습니다. 390여 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대규모 시설로 핵무기 원료 가운데 하나인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지난 2010년 미국 전문가의 참관으로 또 다른 핵무기 원료인 농축 우라늄을 만들어내는 대규모 시설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미국의 상응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영구히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결의 모두에게 아주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다. 이번 북미 정상의 두 번째 만남에서 다룰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가 거론됩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과 미국이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우선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북미 관계 개선 조치와 함께 북한의 경제 발전을 이끌 우회적 제재 완화가 거론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대북 제재를 유지하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관계를 활용해 북한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는 방안입니다. 다음 주 판문점으로 예상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와 북한 김혁철 전 대사의 실무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영변 핵시설에 집중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미국의 상응 조치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제네바 합의 이후 25년 동안 여러 차례 번복됐던 영변 핵시설 동결과 해체 약속이 이번에는 완전한 폐쇄로 이어져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디딤돌을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미군이 국방부 영내의 건물을 증축해 연합사 독립청사를 삼자고 우리 군에 제안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별관이 아니라 신관을 짓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작권 전환 때까지 용산기지에 남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 사령관은 사령부 이전 대상 건물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를 찾았습니다. 이때 실무자들이 만든 설명 도면에는 국방부 영내 시설본부 근처에 현재는 없는 건물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해당 공간은 지금 장병들의 운동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설본부보다 앞에 있고 부지도 더 넓습니다. 미군은 이곳에 시설본부와 같은 높이의 4층 건물을 올리고 지하엔 작전 벙커도 갖춰서 연합사의 독립청사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달 24일 정경두 국방장관과 오찬을 겸한 회동에서 이 같은 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계와 시공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2022년을 목표로 잡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점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의 신청사가 되는 겁니다. 건물을 짓는 동안 지금의 연합사는 용산 주한미군 기지에 남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막대한 건설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존에 거론된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국민연금이 한진칼의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데 대해 한진그룹과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한진그룹은 짧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결정으로 인해 한진칼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연금에서 정관 변경을 요구해오면 법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설 연휴 꼭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 음주운전입니다. 실제로 설에 음주운전 사고와 사망자 비율이 평상시보다 높았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설날이 하루 지난 날 정지 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좁은 도로를 달리던 차가 오른쪽에서 진입한 택시와 부딪힙니다.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다시 속도를 내며 도망칩니다. 운전자 28살 황모 씨의 뺑소니 도주국은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져 34km 넘게 계속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6%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임에서 술 드시고 사고가 나서 영화처럼 추격전을 하신 거죠.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설 연휴 때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15%.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가 원인인 건 19%였습니다. 평상시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지 고향 친구들과 술자리를 한 뒤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출근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적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는 빈도수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또 술자리가 많아지고 이제 그런 음주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지 않나 다른 날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단속과 처벌 기준이 강화된 만큼 이번 연휴 땐 예년보다 더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은 최소 1년 이상 징역에서 3년 이상으로 하한선이 높아졌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또 음주 단속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더 엄격해지면서 음복돼 건네받은 술 한 잔으로도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술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요즘은 여름 휴가철뿐만이 아니라 명절 연휴에도 해외여행 떠나는 분들 많은데요. 공항을 꼼꼼히 살펴보면 출국 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김현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길에 오른 이정선 씨 가족.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찾은 곳은 유모차 대여소입니다. 신분증과 항공권만 제시하면 무료로 유모차를 빌려 편하게 출국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안고서 게이트까지 가야 되는데 바로 와서 유모차를 빌려서 또 게이트 앞에서도 반납할 수 있으니까 여행하기 훨씬 더 편리한 것 같아요. 한가족 서비스를 이용하면 낯선 해외여행길이 상당히 편해집니다. 전용 카운터에서부터 항공기 탑승을 담당 직원이 함께 이동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현지 직원이 마중객과의 만남 장소까지 안내해 줍니다. 따뜻한 나라로 떠나기 전 입고 온 두꺼운 외투는 공항에 맡기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떠나기 전 통신사 로밍 센터를 방문하면 불필요한 요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가입한 이동통신사 로밍 센터에 들러 음성이나 데이터 로밍에 대한 상담을 미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 불필요하신 분들은 요금 나오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단 도와드리고 있고요.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면 나라별 맞춤 요금제로 따로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해외 여행객 3천만 명 시대. 공항 곳곳에 마련된 각종 편의 서비스를 찾아본다면 명절 연휴 북적이는 공항에서 다소나마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미국과 구소련이 맺었던 중거리 핵전력 폐기 조약이 32년 만에 깨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국이 탈퇴를 선언했는데 군비 경쟁 시대가 다시 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987년 당시 레이건 미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서명한
INF 중거리 핵전력 폐기 조약, 사거리 500km부터 5,500km의 지상 발사형 중거리 탄도 순항 미사일을 모두 폐기하기로 한 이 조약이 32년 만에 깨지는 모습입니다. 러시아의 신형 미사일 9M729 배치 등이 위반이라고 지적해온 미국이 결국 조약 탈퇴를 위한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Russia has refused to take any steps to return real and verifiable compliance over these 60 days. The United States will therefore suspend its obligations under the INF Treaty effective February 2nd. 미국 시각 2일부터 불이행이 시작되면 6개월 후 자동 탈퇴됩니다. 조약 파기 위기가 커지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러시아의 원인 제공을 확인하며 조약 준수를 설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All NATO allies support the U.S. decision to date, and we continue therefore to call on Russia to come back into compliance and fully respect the INF Treaty. 하지만 정작 러시아는 무기를 확산하고 싶은 미국이 거짓 구실을 만들었다고 반박합니다. Они нам вменяют в кавычках нарушения вследствие якобы проведенного испытания крылатой ракеты 9М729 на запрещенную дальность. 따라서 6개월 안에 러시아가 백기를 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입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참여하는 더 크고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고 말해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조약을 구상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탈퇴를 공식화하자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유럽에서 새로운 핵무기 경쟁이 촉발될 것을 염려하며 조약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러시아의 조약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유럽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의 가장 큰 수혜자라며 미국과 러시아 모두 이 조약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일간 7개 대륙에서 7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슈퍼 철인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소개합니다. 눈과 얼음을 뚫고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달리는 이곳은 남극 부근이고 선수들은 이 대회를 시작으로 매일 마라톤이 끝나면 비행기로 다른 대륙으로 이동해 7일간 7개 대륙에서 열리는 7개 마라톤 대회에 잇따라 참가합니다. 둘째 날에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하루 전날 눈과 얼음 위를 달리다 다음 날에는 무더위와 높은 습도 속에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Oh, how much time of preparation? A hell of a lot. 6 months plus. Yeah, at least. Yeah, 5 days a week at the gym, running every other day. 미국의 마이클 워디안 선수가 남극에서 3시간 16분 43초로 남아공에서 2시간 57분 58초 기록으로 잇따라 우승했습니다. 여성 부문에서는 남극에서 덴마크의 크리스티나 마드센 선수가 3시간 47분 41초의 기록으로 남아공에서 영국의 수잔나 지일 선수가 3시간 21분 32초의 기록으로 각각 우승했습니다. I'm very happy. Oh, what a great feeling. Fantastic. Yeah, quite a contrast to about 18 hours ago in Antarctica to come here and gone from very, very cold to very hot. 남아공 대회 후 다시 선수들은 호주에서 다음 날 열릴 경기를 위해 비행기로 이동하면서 기내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해결합니다. 셋째 날 대회는 호주 퍼스에서 열리고 그 다음으로 두바이, 마드리드, 산티아고를 거쳐 마지막 대회는 오는 6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립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멕시코 남부에서 현지 시간으로 1일 오전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진은 치아파스주 푸에르토 마데로에서 동북동쪽으로 14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고 진원의 깊이는 67.9km로 비교적 깊은 편입니다.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는 진동을 감지한 일부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 길거리에 모이기도 했으나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한일 간 인적 교류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965년 양국 국교 정상화 당시 규모 10,000여 명에 비하면 1,000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집계 결과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약 753만 명으로
전년보다 5.6%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28% 급증한 295만 명으로 양국 간 인적 왕래 규모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2의 오바마를 표방해온 미국 민주당의 코리 부커 상원 의원이 내년 미국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커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과 동영상,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통령에 출마할 것이라며 이 여정에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프로농구 2위 팀 전자랜드가 고향 원정 경기에서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오리온을 꺾고 선두 현대모비스와의 승차를 3.5경기로 좁혔습니다. 전자랜드 유도훈 감독은 통산 30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15번의 역전을 주고받던 팽팽한 시속게임은 4쿼터 44초를 남기고 희비가 갈렸습니다. 89대 86, 석점을 뒤지던 전자랜드는 파츠가 던진 회심의 3점 슛이 보너스 샷까지 얻어내면서 90대 89로 단숨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파츠에게 추가점을 내줘 3점 차로 끌려가던 오리온은 반격에 나섰지만 어이없는 실책이 나오면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파츠는 3점 슛 3개를 포함해 27득점을 기록해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이승현 복귀 효과까지 겹치면서 최근 9승 2패의 상승세에 있던 6위 오리온은 연승 행진이 3연승에서 멈췄습니다. 전자랜드 유도훈 감독은 이날 승리로 감독 통산 6번째로 정규리그 300승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한국에 점점 적응해 나면서 볼 없는 움직임을 조금씩 터득해 나가면서 후반에는 더 좋은 경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DB는 잠실 경기에서 역시 접전 끝에 삼성을 79대 74로 이겼습니다. 2연패 뒤 승리를 챙긴 DB는 오리온과 함께 공동 6위가 됐고 DB 이상범 감독은 프로 통산 200승을 달성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자신의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팀의 심석희가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5차 월드컵 첫날 1500m 경기에서 1차 예선을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심석희는 7명의 선수가 출전한 예선 7조에서 벨기에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해 각조 상위 2명에게 주어지는 준결승 출전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프로배구 OK저축은행이 요스나비의 26득점 원맨쇼에 힘입어서 한국전력을 완파하고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한 불씨를 살렸습니다. OK저축은행은 수원 방문 경기에서 한국전력을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꺾고 승점 3점을 추가해서 삼성화재를 제치고 4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남자 배구는 3, 4위 팀의 승점 차가 3점 이하일 경우에 준 플레이오프가 열리는데 현재 3위 우리카드와 OK저축은행의 격차는 8점입니다. 열로서 열을 다스린다는 뜻의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 이안치안은 추위로서 추위를 다스린다는 의미겠죠. 극단의 이안치안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겨울에 파도 타기 현장을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칼바람이 옷 속을 파고들지만 바다를 향한 시선을 거두기 힘듭니다. 얼음장 같은 바다에 떠 있는 사람들. 기다리던 파도가 밀려오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팔을 젓습니다. 파도에 올라타면 엎드린 자세에서 재빨리 몸을 일으켜 보드 위에 섭니다. 파도의 흐름에 따라 리듬을 타며 수면을 미끄러집니다. 앞뒤로 발을 옮기면 속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자칫 중심을 잃거나 파도에 부딪히면 이내 바닷물로 곤두박질 칩니다. 하지만 매서운 바닷바람과 물살을 가르는 짜릿함에 도전을 멈출 수 없습니다. 매번 파도를 탈 때마다 색다른 느낌인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춥지는 않아요? 겨울용 슈트를 입고 있기 때문에 따로 춥지는 않아요. 한겨울 파도 타기가 가능해진 데에는 복장의 힘도 큽니다. 두꺼운 보온 슈트와 장갑, 신발까지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입으면 서너 시간가량은 거뜬히 견딜 수 있습니다. 요즘 강원 동해안에는 파도 타기를 위해 하루 500명이 넘는 동호인이 찾고 있습니다. 큰 파도가 여름보다 자주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특히 동해안은 이제 10여리의 흐류가 내려오면서 좀 더 질 좋은 파도들이 많이 들어와요. 힘 있고 길이 좀 잘 나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고. 이안치안의 끝판왕. 한겨울 파도 타기의 무한 매력이 연휴 첫자락에 사람들을 바다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오늘 고향 오가는 길 추위 걱정은 덜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7도, 대구가 10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공기가 탁합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내일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면서 사라지겠고요. 설 당일에는 아침에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기 전까지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산불 나지 않도록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아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이 7도, 대구 1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서해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